여러분들, 자, Q&A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투부정사, 동명사 Q&A 영상이 앞에 올라와져 있으니까 그거 먼저 보시고 나서 오늘 분사와 분사구문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분사를 배우게 될 건데요. 아마 분사 수업을 또 처음 듣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분사 수업을 똑같이 해드려도 선생님이 예전에 하셨던 거랑 똑같네, 이렇게만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서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 이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페이지는 몇 페이지입니까? 여러분들 84페이지 위쪽에 나와져 있는 부분에다가 잠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가 있대. 분사는요 두 가지가 있어. 뭐랑 뭡니까? 여러분들 ing 하고요, 그 다음에 pp가 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pp가 없는 동사들은 동사 이들을 쓰면 된다라는 거 알 거고요. 이 분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형용사 역할을 한다까지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해. 그리고요, ing는 뭐뭐 하는, pp는 뭐뭐 되어진 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해석은 그거지만 ing는요 이게 능동이고요. 그리고 pp는요 이게 수동이다 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아니라 얘는 수동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알고 있나요? ing, pp 한 글자씩 되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ing 다음에 어떠한 말들까지 같이 붙어 있는 거. 그리고요, pp도요 그냥 pp 한 글자가 아니라 pp를 쓰고 뒤에 어떠한 말들까지 붙여져 있는 거. 그러니까 한 글자이냐 아니면은 이 분사를 쓰고 뒤에 어떤 말까지 붙여져 있느냐, 이 차이에 의해서 위치가 또 다른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접근을 해드린다라고 했는데, 일단 분사가요 여러분들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이 분사를 정확하게 알고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장에서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뭘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형용사가 그냥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리고 형용사가 되게 중요한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 형용사가 명사 수식을 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명사는 뭐냐고,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명사가 영어에서 어디에 와요? 여기에 오지. 명사가 주목보잖아.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고 그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어가 올 텐데, 주어가 명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적어나 보어가 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명사, 동사, 명사를 써도 하나의 문장이 다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완전하게 되어져 있는 이 문장, 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 써도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주어, 동사, 보어를 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A cat likes a dog. 고양이는 개를 좋아합니다. 라던가 The dog is a robot. 그 개는 로봇입니다. 이렇게 명사, 명사를 쓰게 되죠. 완전한 문장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때의 이 명사를 앞쪽이나 뒤쪽에 붙으면서, 이 명사 앞이나 뒤에 붙으면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바로 형용사잖아요, 여러분들. 이 명사의 앞쪽이나 이렇게 뒤쪽에 붙으면서 이 명사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형용사 없어도 돼.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이 명사를 추가적으로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형용사잖아요. 그 역할을 ing나 pp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누이 지난 시간들에서 배웠습니다만, 만약에 한 단어로 되어져 있으면 그게 명사를 꾸밀 때 어디에 위치를 합니까? 명사보다 앞에 오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는 뭡니까? The stone is coming to me. 이렇게 한번 볼까? The stone looks scary. 그냥 이렇게 할게요, 편하게. Stone looks scary. 이렇게 쓰면 물론
주어랑 동사랑 형용사를 써서 문장을 만들었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명사를 꾸민다라고 할 때 이 명사가 이 문장에서 주어에 들어가고 있구나 이걸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들. 명사를 꾸민다 그랬지 분사가. 근데 그 명사는 어디 있나? 이럴 때 명사 여기 있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명사가 이미 이 문장 전체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명사구나 라는 거를 먼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한 글자라면 이 앞쪽에다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롤링 이렇게 쓰게 되면 굴러가고 있는 중인 돌은 무섭게 보인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근데 ing나 pp에서 한 글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단어로 되어져 있으면 걔는 어디에 옵니까? 그때는 이 뒤쪽에 위치를 하게 되죠. 명사보다 뒤쪽에 위치를 하게 된다는 거까지도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용사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원래 없어도 되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괄호로 묶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괄호로 묶어줄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없었던 애였지. 그거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석은 알고 있죠. 굴러가는 중인 돌, 굴러가는 중인 돌, 어디에서 굴러가는 중인 돌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걸 또 따져야 되는데 뭐냐면 이 분사는 누구하고 지금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꾸며주는 거니까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이 명사 입장에서 하는지 그러면 ing 되는지 그러면 pp 이것도 구별해서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날 이런 예문을 이렇게 들죠. 뭐냐면요 I gotta 컴퓨터 맨날 이렇게 쓰죠. I got a computer. 여기서 명사가 누굽니까? 이번에는 전체적인 문장으로 봤을 때 목적어 자리에 지금 명사가 들어가고 있구나 이거를 판단하시고 나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broken by Jack. 만약 이렇게 하면 너무 단순하게 나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잭에 의해 부서진 맨날 이렇게 앵무새처럼 선생님이 이런 예시를 보여줬으니까 나도 그냥 그런 줄 알겠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첫 번째 이 문장은 원래 여기서 여기까지 다 끝나는 거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다 끝나는 거지. 그리고 명사가 주어 아니면 목적어 보어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목적어 자리에 지금 명사가 쓰이고 있구나. 그리고 이 명사를 꾸며주는 지금 분사의 형태가 들어가고 있구나. 근데 왜 하필 명사 뒤에 나왔냐면 PC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왜 뒤에 나왔냐면 PP 한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한 단어가 아니라 PP 다음에 또 뒤에 여러 단어들이 붙어 있으니까 명사 뒤에 오는 거구나 까지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왜 하필 breaking ing를 쓴 게 아니라 broken을 썼느냐. by가 있으니까요 pp 써야죠. 이건 너무 단수가 낮은 거예요. 이 컴퓨터 입장에서 보자고요. 이 입장에서 봤을 때 브레이크 동작을 해요? 아니면 돼요? 되지. 즉 수동으로 표시를 해줘야지. 그래서 pp를 썼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를 배울 때 다시 정리를 할게.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 이미 알잖아. 분사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하는 중인 되어진 알고. 분사는 형용사라는 거 알고요. 분사 한 단어일 때는 꾸며주는 명사보다 앞에 오고 분사 다음에 여러 단어가 뒤에 붙어져 있다면 꾸며주는 명사보다 뒤에 온다라는 것은 중학생 때부터 우리가 다 배운 거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전체적인 문장 안으로 가지고 와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을 하시라고요. 이게 진짜 이제 중요하겠다. 생각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생님도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답을 맞출 때 나도 문제를 풀어본다고. 그때 나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풀어.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 명사가 지금 문장에서 주어인가? 아니 목적어인가? 보어인가? 어디에 명사가 있지?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디에 명사가 있나?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러면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인 분사가 나오는 거고 없어도 되는 이 분사가요. 바로 묶어줄 수 있는 분사가
지금 이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명사 앞쪽이나 뒤쪽에 붙어 있구나 라는 거를 판단을 하는 거고요. 없어도 되는 애가 한 글자일 때는 명사보다 앞에, 여러 글자일 때는 명사보다 뒤에 온다라는 거는 너무 기본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요. 해석에서 뭐뭐 하는 중인 뭐뭐 되어진 이 해석도 좋습니다만 해석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해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명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능동이니까는 ing를 쓰고 있구나. 얘가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롤링스톤 그러면은 돌이긴 돌인데 돌이 댕굴댕굴 하고 있다니까요. 누구에 의해서 굴려진 게 아니라 지가 댕굴 하고 있잖아. 돌이. 명사가 하고 있으니까 지금 ing를 쓰고 있구나. 그리고 명사 입장에서요. 명사가 되어지니까는 수동에 지금 pp를 쓰고 있구나. 이것까지 논리적으로 따지셔야 된다고요. 경우의 수를 막 따지라, 막 ing를 쓸지 pp를 쓸지 경우의 수를 그냥 해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 명사 입장에서 봐주란 말입니다. 컴퓨터가 부셔? 아니지. 컴퓨터가 부셔지지. 그러니까 수동에 pp를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써주시고 그러면 책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져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셨나요? 이제 선생님 지울 겁니다. 안녕. 지우자. 생각하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 생각 못하면 중학교 문제밖에 못 푼다. 고등 때 이거 생각하면서 분사 문제 접근을 못하면 틀리기가 쉽다. 안녕.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써드렸으니까. 자, 그래요. 그러면은 밑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런 거는 이제 뭐 과거분사, 현재분사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예시를 통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분사는 명사 수식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Biofuels can be mixed into existing products, gasoline and diesel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분사가 쓰여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부분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문장을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형용사인 이 분사가 그 명사를 어떻게 꾸며주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기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을 이루게 될 겁니다. 바이오퓨얼스 그러면요, 바이오퓨얼들은요,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친환경 연료 같은 건가? 친환경 연료들은 섞일 수가 있습니다. 섞여서 뭐가 될 수 있냐면 생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명사가 이렇게 나왔잖아. 생산품이 될 수 있대요. 그럼 여기서 명사는 왜 쓰였냐?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지금 쓰이고 있구나. 이거를 판단을 하시고, 근데 이 생산품이긴 생산품인데 exist 알잖아요? 존재하다. 그러면 지금 존재되어진 상품이야? 존재하는 상품이에요? 얘 입장에서 존재를 하냐? 존재가 되어지냐? 선생님 둘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자동사죠. exist는요. 자동사는요. pp를 못 써. 그래서 또 ed를 못 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상품 존재하는 상품. 얘가 존재를 한다고 그것까지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얘는 이 명사 앞쪽에 왔냐? 한 단어니까 앞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 밑에 것도 보시면요. They have well-balanced meals every year round.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지금 분사가 나와져 있지만서도 이 전체 문장에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습니다. 식사를 매년 1년 내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일단은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고 여기서 목적어가 지금 명사로 쓰이고 있네. 맞지. 분사는 형용사니까 이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겠지.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주는 분사가 들어갔구나. 이거를 판단하는 게 지금 정확하게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시를 보면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를 생각할지를 또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는 학생들도 뭘 생각할지 모르죠. 그래서 생각을 어떤 걸 해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또 누구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네. 선생님 두 글자면 이거보다 뒤에 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를 꾸며주는 그냥 부사죠.
얘는 얘를 꾸며주는 그냥 부사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를 그냥 한 단어, 느낌적으로 봤을 때 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음식이긴 음식인데 식단이긴 식단, 식사긴 식사인데 식사가 균형을 맞추나요? 야, 식사야, 너 균형 좀 맞춰봐. 네, 알겠습니다. 균형 잡아보겠습니다. 전 식사인데요. 아니, 얘가 동작을 하니 되어지니? 되어지지. 그러니까 밸런스드인 PP 형태를 썼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아, 이 명사 입장에서 보면 뭐뭐 되어진, 균형되어진 이 해석에 의해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아, 얘가 균형을 잡을 수 없지? 아,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균형 잡혀진 식사를 그들이 먹는다고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보세요. 할만하니? 잘 따라오고 있니? 수업 방식이 조금 바뀐 것 같아가지고. 자, 나도 rainwater falling from the cloud reaches the ground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전체적인 문장에서 보자고요. 전체적인 문장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전체적인 문장이요. 그러면 주어는요, 요거죠. 모든 빗물들이 다 뭐 하는 것은 아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 물론 ground도 명사이겠습니다만 주어도 명사이고요. 그 명사에 해당하는 모든 빗물, 빗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명사보다 뒤쪽에 왔을까요? 분사 한 단어가 아니라 분사가 쓰이고 또 뒤에 여러 단어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됐죠? 원래는 얘가 없어도 되는 애니까 그러면 모든 빗물들이 다 땅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건데요. 분사를 써줌으로써 얘를 부연 설명하는 거잖아요. 마치 뭐처럼 형용사처럼. 그쵸? 그러면 왜 하필 fallen도 아니고 falling을 쓰느냐라고 보면 빗물이 지금 후루루루루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빗물이 지금 동작 fall을 하고 있는 거야. 빗물이 하고 있다고요. 남에 의해서 빗물이 떨어지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빗물이 동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ing를 쓰는 거구나까지도 가셔야지 맞다고요. 이 관계성. 아, 빗물이 지금 이거 하는 중이니까 이렇게 쓰는구나. 되셨죠,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지 되겠다. 자, 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또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용사가 이렇게도 올 수 있잖아요. 주어, 동사, 그리고 이 형용사가 여기에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 형용사는 누구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겁니까? 당연히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형용사에 해당하는 ing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pp를 쓰는 것까지 가능하고 이건 또 무슨 역할을 어떤 관계성을 나타내 주는 겁니까? 주어는 뭐뭐 하는 중이다. 주어는 뭐뭐 되어진다. 어떤 그 진행형의 문장과 수동태의 문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여기 ing를 쓰는지, 왜 여기 pp를 쓰는지를 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 주어가 어떤 동작을 직접 하는구나. 그러니까 능동의 ing를 쓰는 거구나. 아, 주어가 하는 게 아니고 뭐뭐 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수동에 pp나 ed를 쓰는구나. 요거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면은 얘는 적절한 예시는 아닌 것 같고요. 얘는 분사 부분에 좀 더 가까우니까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쓰이는 이 주어, 동사, 형용사를 쓰는 형식은 몇 형식이에요? 아, 이 형식이지. 그러면 동사가 비동사도 있지만 지각동사인 feel, 그 다음에 sound, taste, look 이런 것도 다 되고 주어가 형용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remain, keep, stay 이런 것들까지 가능하겠구나. become 이런 것도요. 그래서 지금 이 형식의 동사가 쓰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분사를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쓰인 이 형용사인 분사는 이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구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많은 보물들은 남아 있습니다. undiscovered, 뭐 되어진 상태로, 발견되어지지 않은 상태.
발견되어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이 발견을 하냐? 야 보물아 가서 뭐 좀 발견해와. 알겠습니다. 막 보물이 가서 동작을 해요? 안 되지. 사물이잖아요. 사물은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동작되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는 ing가 아니라 pp를 쓰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보물들은 남아 있습니다. 발견되지 않은 채로. 그러면서 그 지역에 이렇게 또 꾸며주는 부분까지 나눠져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요. 형용사는 여기에도 쓸 수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여기에 형용사를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에 형용사 말고 또 ing나 pp를 쓰는 게 가능하고요. 여기서 쓰인 형용사는 누구하고의 관계성을 나타내주는 겁니까? 이 목적어하고의 관계성을 나타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하면 ing, 목적어가 되어지면 pp, 아, 그 관계구나. 이것까지도 아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문장에서 항상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문장에서 한번 보자. 그래서 나는 봤습니다. 사람들을. 그 다음에 ing가 나오게 되면 오형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지각동사를 썼을 때에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지만 목적어가 하는 중이라면 ing를 써도 된다. 목적어가 하는 동작을 지각동사, 사역동사일 때 동사 원형 써도 되지만 지각동사일 때는요 목적어가 하고 있는 중인 동작을요 ing를 써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관계도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봐요. 여기에는 이 명사요.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sitting에서 끝나지 마시고 sitting in a circle under the trees, 나무 밑에서 원형을 이루고 앉아있는 중인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것까지도 내가 와 닿아야지 정확하게 학습을 하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아있는 동작을 하고 있잖아.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게요? 앉아있잖아. 내가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동작하고 있으니까는 ing를 쓰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sit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pp로 표현조차 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저 이것도 한번 볼게요. 그 쏟아지는 비는 남겨놨습니다. 도로들을 무슨 상태로 남겨놔요? 홍수가 되어진 상태로 남겨놨다. 그렇죠? 물이 잠긴 상태로 남겨놨다. 도로가 잠기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잠겨지나요? 그러니까 도로가 뭐를 잠그게 하니 도로가 잠겨지지. 그러니까 pp를 쓰고 있구나 이 자리에. 이렇게까지 가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공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한번 그냥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얘를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분사가 뭐들하고 좀 합쳐져가지고 한 단어처럼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trange looking cat 그러면 이상하게 보이는 고양이고요. newly discovered cause of disease 그러면 새롭게 발견되어진 병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얘하고의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되죠. 네가 이상하게 보인다고? 선생님 이상하게 보이는 고양이가 이상하게 보인다는데요? 그러면 pp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정신 차려. 룩은요 이 형식에서 나오는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자동사야. 자동사기 때문에 pp로 자체로 쓸 수 없어. 이상하게 보이는 이래도요. 그리고요 이거는요 원인이긴 원인인데 새롭게 발견되어진 이라고 하면 이유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니까 발견을 한 게 아니고 발견되어진. 그러니까 또 pp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요. 명사랑 결합을 할 수도 있대요. life extending medical procedures 그러면요 life extending 그러면 삶을 연장시키는 이런 말이죠. 삶을 연장시키는 의학적인 기술, 의학적인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분사구문으로 갈게요. 분사구문도 쓸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뭘 생각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분사구문의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분사구문은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부사, 절이 뭐가 되는 겁니까?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되는 거다 라는 거죠. 자, 부사절이, 즉 절이요, 구가 되는 게 분사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있었던 것이 주어 동사가 아닌 분사 시작인 ing나 pp로 시작하는 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형태가 문장이 아닌 형태로 짧게 바뀌는 거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부사절이 분사 구문으로 바뀌었다라고 해도 이 분사 구문은요 계속해서 부사죠. 역할은 계속해서 부사가 되는 겁니다. 분사 구문은요.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ing나 pp로 시작하는 그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문장 안에서의 기능은요 부사절이 바뀐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분사 구문을 좀 중학생 스타일로 이게 뭔지 어떻게 바꾸는 건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접속사, 주어 동사 목적어, 컴마 주어 동사 목적어. 아, 이게 부사절과 주절이었지. 아, 부사절이 여기지. 그리고 부사절을 만들어내는 접속사가 따로 있었지. and, or, but, that 이런 게 아니라 when 뭐뭐 할 때, before, after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할 때까지, 혹은 뭐 because 주어가 동사 목적을 하기 때문에 if 만약 주어가 동사 목적을 한다면 all도 비록 주어가 동사 목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접속사 나오면 주어 동사 목적어 컴마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절 주절 그게 부사절을 만들어내는 접속사들이었지. 이것까지도 원래 선별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사구문 그러면 부사절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뭔지 먼저 팡팡팡팡 떠오르셔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태까지 공부를 잘해 오신 거예요. 이걸 지금 접속사 주어동사 목적어 지금부터 처음 배우면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냈던 시간이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혹은요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주절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접속사 주어동사 목적어를 뒤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가 부사절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분사구문은요 부사절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요 밑줄 그어진 이 부사절만 가지고 짧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해당하는 이 밑줄을 안 그은 주절은 건드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부사절의 동사들을 1번 그리고 주절을 2번 이라고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접속사를 띄죠. 이 부사절에 해당하는 이 부사절 접속사를 띱니다. 접속사를 삭제를 합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거의 맨날 삭제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어때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둬도 되거든요. 그래서 접속사 두어도 된다. 두어도 됨. 꼭 안 띄워도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되려 접속사를 안 뗀 형태가 훨씬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요 2번이요. 뭐 합니까? 주어를 또 띄죠. 이 부사절에서 주어를 띄죠. 어떤 때요? 이 주절의 주어하고 부사절의 주어가 같을 때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을 하죠. 그래서 이 부사절의 주어랑 주어 1번과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에 이 주어 1번을 삭제를 하죠. 주어 1을 삭제를 합니다. 근데요 만약에 달라 네가 뭐 했기 때문에 나는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뭐 주어가 서로 다를 수가 있죠. 그런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어 1번하고 주어 2번하고 같지가 않아. 그럼 당연히 주어 1번을 살려줘야죠. 살려둠. 그리고요 문법에서 이렇게 서로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부사절 부분에 주어를 살려주는 부분을요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독립분사 구문. 근데 독립분사 구문이라는 이름을 쓰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이제 동사를 어떻게 할 차례입니까? 얘를 ing로 바꾸죠. 근데 무조건 ing를 바꾸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ing로 바꾸는 게 맞긴 맞아. 동사 1번하고요 동사 2번하고 같을 때 뭐가 같냐면 동사끼리 같을 게 뭐가 있습니까? 시제밖에 없죠.
시제가 같을 때, 즉 여기도 현재고 여기도 현재야. 그럼 같은 거죠. 여기가 과거인데 여기도 과거야. 그러면 같은 거죠. 이런 때에 동사를요 ing로 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 뭐뭐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하다. 옛날에 과거 동사 동작을 했을 때 지금 뭐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한다. 아니면요. 아주 대과거에 뭐뭐 했었기 때문에 과거에 뭐 했다. 지금 뭐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시제가 달라. 그러니까 더 옛날이야. 부사절의 동사가 주절의 동사보다 시제가 더 옛날. 그러면 ing로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써줘야 됩니까? 나 옛날의 시제야 having pp 써주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동명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사 ing보다 더 옛날 시제인 having pp가 존재한다. 이게 분사구문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요. 4번이요. 또 이제 여기 동사가요. 능동일 수도 있지만 수동일 수도 있어요. 수동이라면 이 부분이 뭐뭐 되어지기 때문에 인 BPP로 나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BPP는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일단은 접속사 쪘고 주어 쪘습니다. 근데 동사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의 BPP야. 그러면은 ing로 어떻게 바꿔요? 이렇게 BPP로 바꾸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뭐가 가능합니까? 빙이 생략이 가능해요. 빙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요런 거를 되게 멋지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아, 선생님, 시제가 같을 때는 빙 pp를 쓸 거잖아요. 응, 맞지. 근데 만약에 수동인데 시제도 얘가 더 옛날이에요. 그러면은 having been pp를 쓰는 게 맞죠, 선생님? 맞아. having been pp도 있어. 그런데 having been pp에서도 having been 자가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having been pp도요 생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 수동일 때는 pp부터 혹은 동사 ed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사항은 뭐냐면 이 주어를 살려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어가 서로 달리기 때문에 주어가 살아있어. 이때는 또 빙 pp를 또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빙을 생략 못해요. 이게 있을 때는 빙이 또 생략이 안 됩니다.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5번 갑니다. 5번이요. 자, 문장을 쓸 때에는 부정문 써봐라.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자, 절 혹은 문장을 쓸 때 부정문 써봐라. 그러면 don't나 isn't를 쓰죠. don't 같은 거 쓰죠. don't 같은 거. 자, 부정문일 때는요. 이제 don't나 doesn't, didn't, isn't 이런 것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문장인 절이 아니라 구로 바뀌는 거잖아. 구일 때는 don't가 어울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지. 그러면 뭐만 써줍니까? not만 써주는 거예요. 분사구문에서는요. not만 쓴 상태로 ing나 pp를 쓰면 되겠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 문장이 아니잖아. 문장이 아닐 때는 don't를 쓰지 않죠. 그러니까 not을 쓰는 거예요. 되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사실 6번도 있는데 6번 쓸 자리가 없어. 망했다. 6번 쓸 자리가 없어. 여러분들은 밑에다가 쓰세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쓰려면 허리가 새우처럼 굽어야 되기 때문에 6번은 여기다가 쓸게요. 6번은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6번이요. 7번까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놨게 되면 이런 식이 되거든요. ing,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요 pp,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겁니다. 또는요 부사절이 뒤에 있으면 뒤에서 ing나 pp 형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쓰여진 상태에서 뒤에서 ing라던가 뒤에서 pp가 보이게 될 거예요. 이때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뭐뭐 하면서 혹은 뭐뭐 되어져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 부분은요
ing라면 뭐뭐 하면서 컴마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PP일 때는요 당연히 뭐뭐 되어져서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뭐뭐 되어져서 즉 둘러싸여져서 누구는 뭐뭐 했습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하면서 뭐뭐 되어져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 생략되었던 이 접속사의 해석을 가지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접속사의 해석을 그냥 알맞겠다 싶은 접속사를 넣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하면서가 가능하거든. 책을 읽으면서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런 거는 가능한데요. 늦으면서 나는 벌을 받았다. 이건 좀 어색할 때가 있어. 이때는요, 늦었기 때문에 비코즈가 생략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늦었기 때문에 나는 벌 받았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리면서 용감하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감하다. 이렇게 접속사의 해석을 타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뭐뭐를 한다, 뭐뭐 하면서 혹은 뭐뭐 되어지면서 자 뭐뭐 되어지면서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요 접속사의 해석을 넣으셔도 되고요. 접속사의 해석을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라면 이렇게 다시요. 앞에 나와져 있는 게 아니라 분사 구문이 뒤에 나와져 있을 때는 하나의 경우의 수가 더 있습니다. 해석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뭐 한다. 아니면 뭐뭐 되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분사 구문이 뒤에 왔을 때만인데요. 분사 구문은 해석에서도 보다시피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라고 하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ing를 쓰면 주어가 동사 목적어 한다 뭐도 하면서 이런 느낌이긴 한데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동작인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순차적으로 일어난 동작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어는 동사 목적어 했다. 그리고 나서 ing 했다. 혹은 뭐뭐 되어졌다. 이런 식으로요. 시간적으로 좀 순차적으로 가는 느낌을 얘는 나타내 줄 수 있거든요. 다시요. 분사 구문이 뒤로 왔을 때 앞으로 왔을 때는 맨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뒤로 분사 구문이 왔을 때에는 동시 동작일 수도 있지만 주어는 동사 목적어 한다. 그리고 나서 뭐뭐 한다. 이렇게 순차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생각해보기 나갈게요. 생각해보기 나가겠습니다. 생각해보기. 뭘 생각해야 되냐면 뭐 해석은 이런 건 알겠다.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알겠다인데 뭐냐면요. 요겁니다. 요거요. 뭐를 하면서 주어는 동사 목적어 했다. 요걸 한번 보면은 잘 보세요. 책을 읽으면서 나는 밥을 먹었다 라고 하면 이 동작을 누가 하는 겁니까? 책을 읽으면서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럼 누가 책 읽는 거냐고. 자, 이 주어가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인식을 해서 얘를 여기다가 좀 살려볼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주어를 좀 살려보고 얘가 하는구나. 얘가 이거 하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 했구나. 그러니까 주어가 이 동작 하면서 똑같은 주어가 어떤 동작도 했구나. 그거를 느끼셔야 됩니다. 분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얘가 이거 하면서 니까는 능동의 ing를 쓰는 거구나. 얘가 이거 되어지는 거니까는 여기 pp를 쓰는 거구나. 이게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접속사가 사라져 있을 때, 저기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접속사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접속사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 누가 되어지는지는 여기에 힌트가 나와져 있는 겁니다. 얘 입장을 다시 앞으로 갖다 놔주시고 얘가 하는지 되어지는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잘 보세요. When asking 아니면은 asked how old he
she said nothing. 자, 이게 이제 조금 대표적인 문제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르자라는 건데요. 물어볼 때, 몇 살인지를 물어볼 때, 혹은 물어봐 줬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 보면 둘 다 답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그녀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녀가 물어봐 줄 수도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맞추나요? 이럴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물어보거나 물어봐 지는 것에 대한 주체는 누굽니까? 이 she죠. 그 she를 여기다가 한번 잘 넣어보시고요. 그녀가 몇 살인지 물어봤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가 물어보고 지가 대답을 안 하는 그런 문장이 있냐? 없잖아요. 그녀가 몇 살인지 물어봐 줬을 때 남에 의해서 그녀가 물어봐 줬구나. 그녀가 이렇게 있는데 그녀에게 누가 질문했구나. 그녀는 물어봐 준 거구나. 몇 살이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구나. 나이를 밝히고 싶지 않았나 보죠.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에스케들을 골라주실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생각을 할 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요. 이 주어를 다시 살려가지고 얘가 하는지 되어지는지를 이 완전한 문장을 다 읽으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문장을 다 읽으면서 더 적절하게 파악을 하시고 고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내용을 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쓰시고 지우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추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분사구문 만드는 거는 방금 선생님이 글로 쓰여져 있는 것을 다 지금 표로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ing 뭐뭐 하면서, 즉 뒤에 나와져 있는 거랑 동시적인 동작을 하는 거고요. having pp 뒤에 나와져 있는 주어 동사보다 더 먼저 일어났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having pp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면서가 아니라 뭐뭐 되어지면서는요, being pp, 물론 빙자가 생략이 가능합니다만, 그래도요 예전에 뭐뭐 되어졌었어서 시제도 더 옛날이지만 수동이라면 having been pp도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having 빙자가 생략도 될 수 있다라는 거 학습을 해드렸죠. 자, 그래요. 분사구문 이런 거고요.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만 그게 조금 어색하다면 생략된 접속사를 문맥에 맞게 선택해서 해석을 가져가 주시면 되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을 바꾸게 되면 이제 이러한 형태들이라는 거를 보시고요. 뭐 여기도 과거고 여기도 과거이니까요. no 부분은 ing로 쓰면 되겠다. 시제가 똑같잖아요. 얘도 과거, 얘도 과거니까는 ing 쓰면 되는 거고, 여기는 문장을 지금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정문이 don't나 didn't, doesn't가 되는데, 분사로 바뀌었다는 것은 구의 형태로 바뀐 거니까 더 이상 don't나 isn't, doesn't가 아니라 not만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 보시면요, 여기는 대과거인데 여기는 과거이잖아요. 그리고 주어도 뭐 이렇게 똑같습니다. 접속사 띄고 주어 같은 거 띄고. 그러면 이 부분을 ing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더 먼저 일어난 일이잖아요. 물론 둘 다 과거긴 한데 얘는 과거, 얘는 그보다 더 먼저 일어난 대과거. 얘가 더 먼저 일어났으니까 ing를 쓸 때 having pp로 써주시면 되겠죠. having pp가 아직도 어렵습니까? having pp가 아직도 어렵다면 너네는 아직도 being pp랑 having pp랑 헷갈리는 거야. being pp는 수동이라니까요. 수동, being pp는요. having pp는요. 능동이야. 주어가 하는 거긴 하는데 옛날에 한 거라고. 되게 옛날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요. 뭐 여기 현재 시제, 여기 현재 시제. 시제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시 또 do를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게 똑같은 거죠. 대명사도 지금 얘를 받아준다면 똑같다라고 봐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접속사 띄고 주어 같으니까 띄고 수동이니까요. being pp로 시작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being pp. 근데 그 와중에서도 빙자를 생략을 할 수가 있겠네요.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although email was invented 이렇게 수동으로 쓰였고 과거네요. 그 다음에 컴마 나오고 주절은요 is being used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시제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여기는요 과거 시제로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더 옛날이죠. 더 옛날이죠. 그러면 having pp 써야 되는데 수동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having been pp라는 걸로 써주는 것이 맞고요. 이때에 having be는 또 생략이 가능하겠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요. 여러분 선생님이 되게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다 읽어보면서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다 읽어보면서 느껴야 된다. 좀 수업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After the sun had set, we stayed 어쩌고 저쩌고를 했다라고 보시면은 자, 일단은요. 부사절에서 주어가 the sun이고요. 주절에서는 주어가 we입니다. 그러면 접속사는 뛸 수 있을지언정 얘는 살려둬야 되죠? 살려둡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는요 대과거고요. 얘는요 그냥 과거다. 그럼 얘가 더 옛날 시제니까 having pp로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해가 진 이후에 우리는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밤 동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그 다음에 2번이요 with 명사 분사의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혹시 알고 있나요? 영어에서 with 나오면 되게 무서운 거야. 전치사 중에서 with 나오면 이게 분사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거를 인식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말해줬잖아. 전치사 중에서 with가 나오게 되면 분사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with 명사 그러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사와 함께 이런 말이죠. 명사와 함께. 근데 이 명사를 또 뒤에서 꾸며줄 수가 있잖아요. 이때 여기에 ing라던가 또 pp 등이 붙을 수가 있겠습니다. 명사보다 뒤로 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사 한 단어가 아니라 분사랑 또 여러 단어로 구성되어진 형태이겠습니다만 with 명사 그러면 명사와 함께인데 이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가 또 뒤에 붙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문장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요. 뭐뭐 하는 혹은요 뭐뭐 되어진 명사와 함께.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아시겠죠? 혹은요 해석을 이렇게 해도 됩니다만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문제라던가 많은 이 해석본에서는요 이렇게 나와져 있을 확률이 더 커요. 뭐뭐 하는 채로 명사가 뭐뭐 하는 혹은요 뭐뭐 되어진 채 자, 이렇게 해석이 또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학교 서술형에서 한글이 이렇게 나와져 있어. 명사가 뭐뭐 하는 혹은 뭐뭐 되어진 채로 이렇게 뭐뭐 한 채로 뭐뭐 되어진 채로 이 말이 나온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게 서술형으로 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2학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조업 같은 경우에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었고 옛날에도요. 뭐뭐 되어진 채로 이렇게 채로라고 하면 with 명사 ing 혹은 pp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도 ing를 써야 되냐 pp를 써야 되냐 이런 거를 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누구 입장에서 봐야 돼요? 이 명사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얘가 하는가? 그러면 능동의 ing 얘가 되어지나? 그러면 수동의 pp를 써서 구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것도 생각해 볼 게 있어. 이것도 생각해봐. 뭐냐면요. with 명사는 전명구잖아. 이 전명구가 전체적인 문장에서 어디에 쓰이냐고요. 전명구가 부사로 많이 쓰이겠죠. 부사로. 그래서 with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와 함께 주어는 동사 목적어 합니다. 이렇게 얘가 전체적인 문장에서 봤을 때 이 부사의 위치에 나올 거예요. 부사의 위치. 그거 생각을 좀 하셔. 그거 생각했으면 좋겠다. with 명사가 그냥 딱
이렇게 가까이서 봤을 때 이것만 배우면 아 뭐가 뭐뭐 되어진 채로 혹은 뭐뭐 하는 명사와 함께 아 알겠다 이것만 보면 알겠죠. 근데 전체적인 문장에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또 헤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with 명사가 가까이서 보면 이러한 패턴이 있지만 전체적인 문장에서 봤을 때 with 명사 즉 이 부분이 부사처럼 쓰인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문장으로 봤을 때 뭐 하는 뭐와 함께 주어는 동사 목적어 합니다. 뭐가 뭐만 한 채로 주어는 동사 목적어 합니다. 그러면 부사 위치가 이것만 가능한가요?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주어는 동사 목적어입니다. with 뭐가 뭐만 한 채로 자,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전체적인 문장에서 봤을 때 얘가 또 부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이 뒤쪽에 이게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체적인 문장을 다 영작하는 것을 요구받거든요. 그럼 이렇게 쓰셔야 되죠. 뭐가 뭐뭐 한 채로 컴마 주어는 동사 목적어 합니다. 주어는 동사 목적어 합니다. 뭐가 뭐뭐 한 채로 아셨죠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번 이거 볼게요. With night coming on 그러니까 다가오는 밤과 함께 이렇게 해석을 하시던가 밤이 다가오는 채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던가 그러면서 끊기고 밤이 다가오는 채로 The orange light of sunset disappeared 그러면은 오렌지 색깔의 그 해돋이가 아니고 뭐죠? 일출은 일몰인가 일출인가 석양은 사라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부분이 이 부분만이긴 하고요. 강조했었던 것이 이 명사가 하는지 되어지는지를 잘 봐라 라는 거였지만 전체적인 문장에서 봤을 때 with 명사 부분이 부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이고 진짜 주절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는 누워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장이 다 나오고 그 뒤에서 부사처럼 쓰이고 있잖아요. 뭐가 뭐뭐 되어진 채로. 그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들이 포개진 채로 그리고 곧 잠이 들었습니다. 되셨죠? 팔이 지가 이렇게 해요? 지가 이렇게 합니까? 팔이 어떤 이 주체 나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팔이 이렇게 꽈진 팔짱이 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팔들이 껴진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되셨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with 명사 분사의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이 끝이 아니네. 뒤에도 있는데요. 이거는요 이미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런 것도 있다. 아까 설명한 거다. 이것만 보면서 마무리 드릴게요. 지금 with 명사 분사 다 쓰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수거다. 수거. 문장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ng 블라블라블라 컴마 주어는 동사 목적어입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나와져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썼을 때 분사 구문이잖아요. 이때에 어떤 구문처럼 수거처럼 암기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름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 신경 쓰지 마시고요. judging from something 그러면 무엇으로 판단하건대 주어는 동사 목적어이다. 그러니까 judging from his appearance 그의 외모로 판단을 해보건대 그는 must be over 30 그는 30세 이상이 틀림없다 이런 거예요. depending on, considering, taking something into consideration, generally speaking, strictly speaking, roughly speaking 일반적으로 솔직히 엄격히 대충 말하면 컴마 주어는 동사 목적어입니다. 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되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은요 진짜 이런 구조로 쓰이는구나. 여기도 딱 보면 그렇게 쓰이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문장에서 봤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부사인 거고요. 분사 구문이 쓰이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형태의 것들이 쓰이고 있구나. 무엇으로 판단을 해보면 곧 비가 올 것 같다. 되셨죠? 뒤에도 예시가 다 잘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오래 삽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이 아까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거고 분사 구문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주절이 있고 그 다음에 ing나 pp가 쓰였을 때에는 이것들이 동시 동작일 수도 있고요. 순차적인 연속 동작일 수 있겠다. 주어는 동사입니다. 뭐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도 된다면,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면 이거는 동시동작이죠. 나는 만화를 봤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즉 두 개의 동작을 동시에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만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뭐 했다.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지금 하면서인지 그리고 나서 뭐뭐 했다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면 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그 문맥을 따져보시면 동시에 한 건지 이걸 먼저 끝내고 그리고 나서 뭐뭐 했다인지를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예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예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접속사의 의미를 정말 강하게 두기 위해서 분사구문에서 접속사를 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접속사를 살려두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6번 조금 골 때리니까 6번 얘기만 해보면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6번 마무리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볼게요. although 자, although he is young, he is brave. 이거 한번 볼게요. 비록 그는 어리지만 그는 용감합니다. 이거 분사구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접속사 띄고 주어 같으니까 띄고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겁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being 다음에 young을 쓰겠죠. 그 다음에 he is brave 이렇게 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동사 다음에 아까는 pp이 나왔을 때를 말씀드렸잖아요. pp. 그러면 being, pp 이렇게 되면서 being을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그럼 pp만 남게 됐었다라는 거를 봤었죠. 아니 근데 비동사 다음에 pp만 옵니까?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오는 거는 불가능한가요? 비동사 다음에 명사 오는 건 불가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being 형용사도 올 수 있는 형태고요. 이때도 역시 being을 생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되게 독특하게 되겠죠. young, he is brave. 자, 이런 식으로 형용사만 나오면서 brave를 쓴다거든요. 형용사만 나오면서 컴마가 찍힐 수 있는데 이때도 분사 구문입니다. 형용사를 써서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unable to explain the problem, he remained calm. 그는 조용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누가 unable 하는 겁니까? 그가 unable 하는 거죠.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없으면서 아무렇게나 해석하시면 되고요.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했기 때문에 그가 그 문제를 설명할 수 없으면서 그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용사부터 시작하는 것도 역시 가능하겠다. 그러면 being이 생략이 된 거고요. 그 앞에 주어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접속사도 원래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되면서 형용사부터 시작하는 것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분사하고 분사 구문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잘 생각을 하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야지 이게 결국 내게 되는 거고 정확하게 내 것이 돼야지 문제가 응용이 됐을 때 이 생각했던 연습을 통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안녕.